자, 정적분 활용 두 번째 단원, 위치거리와 적분입니다. 본 단원은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놓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요?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참고로 정적분과 부정적분은 다르죠? 자, 이 단원은 정적분의 활용이지 부정적분의 활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 기본 내용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정적분이라는 것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기호로 해서 이것의 의미가 뭔가 미소 성분을 잡아서 그것을 뭐 한다고 그랬죠? 썸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적분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부정적분은 뭐예요? 부정적분은 참고로 미분을 반대로 계산하는 거죠. 미분의 역계산입니다. 선생님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많은 책이 이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위치거리와 적분의 내용을 설명하는 책들이 있어요. 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적분의 의미를 이용해서 위치거리와 적분의 내용을 설명할 테니까 주의 깊게 잘 이해하면서 듣기 바랍니다. 책은 보통 이렇게 써 있는 책이 많아요. 즉 무슨 말이냐, 속도를 미분하면 위치가 됨을 우리 미분편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위치를 적분하면 속도입니다 라고 쓰여진 책이 많은데,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론 전개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이 단원에 대한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요거는 조금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잘못된 이해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제 정적분의 의미를 이용해서 이 내용을 설명할 테니까 잘 유심히 있게 듣고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전체가 위치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 미소 성분이 뭐가 되냐면 미소 위치 변화량이 됩니다. 위치, 정확히 말하면 위치 변화량이에요. 물체가 움직였을 때 위치가 바뀔 겁니다. 그때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나? 여기다 아주 작은 미소 위치 변화량을 쓰면 돼요. 우리가 보통 기호에서 위치를 뭘로 갖다 쓰죠? 위치를 보통 이제 x로 갖다 쓰고, 그다음 속도를 v로 갖다 씁니다. 그리고 미분편에서 했던 기본적인 상식은 속도를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즉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우리가 구함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기호로 쓰면 dx dt가 됩니다. 즉 dt분의 dx 값을 구했던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미소 위치 변화량을 이제 썸하면은 전체 위치 변화량이 나올 텐데, 그것에 기호를 쓰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다가 dx를 갖다 씁니다. 이렇게. 즉 아주 작은 미소 위치 변화량을 여기다가 다 썸해버리면, 즉 싹 다 더해버리면 물체가 복잡하게 움직였을 때 전체의 위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은 이런데, 자,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미소 위치 변화 요것을 줘가지고 적분해서 구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죠. 이거 적분해봐야 그냥 x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리의 교과 과정은 이렇게 씁니다. 이 자리에다가 dx 자리에다가 v 시간에 관한 함수고 dt 이렇게 갖다 써버릴 겁니다. 왜? 자, 여기서 보면은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갖다 이쪽 이항시키면 dx가 뭐가 돼요? vdt가 되죠. 그래서 얘를 썸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썸합시다. 어떻게? t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그러면 요게 뭐야? 속도를 t에 대해 적분했다, 이런 내용이 돼버리는 거야. 하지만 이 전체 내용은 뭐야? 그죠? 속도가 아니라 미소 위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소 위치 변화량을 다 썸해버리면 복잡하게 움직인 위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가요? 자,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이렇습니다. 참고로 수투에서 다루는 이 위치거리와 적분 내용은 직선으로 움직이는 직선 운동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상하로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그런 경우만 이제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직선이 있어요. 원점이 여기인데 위치가 2인 점에서 이 사람이 서 있다가 딱 출발했어요. 이쪽으로 쑥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여기서 움직였다 이렇게까지 움직였다고 할게요. 여기까지 움직인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위치 변화량은 얼마인가요? 이만큼이지. 여기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치면 여기가 5라고 치고 이만큼이 이제 위치 변화량입니다. 위치가 이만큼 변한 거죠. 그때 이제 물체가 사람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위치 변화를 계산할 때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임은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죠? 미분해서 했지만 그죠? 속도로 표현하죠. 속도로. 그렇죠. 속도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관심이야. 그때 정적분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미소 위치 변화량. 즉 얘가 아주 작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요? 좀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이걸 다 써보면 결국 이게 하나의 화살표가 dx라고 생각하고 dx 값을 쭉 다 써보면 여기까지 그러면 실제 결과는 이만큼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제 기호 이해갑니까? 네? 아주 작은 미소 위치 변화 여기 dx였습니다. 이것을 다 써보면 어떻게 t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 그러면 이만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요게 좀 잘 이해가지 않는 사람은 우리 앞에 강의에서 정적분의 정의와 의미편 그것을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거기서 많이 설명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결론 다시 말해서 위치 변화량은 아주 작은 이 자리에다가 미소 위치 변화량을 집어넣어서 적분하면 즉 썸하면 복잡한 움직임에서의 위치 변화량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뭐 좀 이해가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위치 변화량이었습니다. 자, 항상 물체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위치 변화량 계산하는 거니까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죠? 속도가 주어집니다. 뭐에 관한 함수로? t에 관한 함수로 여기 줄 때 위치 변화량을 구하는 거고 위치 변화량은 인테그랄 여기다가 뭐야? 미소 위치 변화량을 집어넣습니다. 뭐가 되죠? 여기다 dx인데 dx는 v dt였습니다. 따라서 v 곱하기 dt를 우리가 미소 위치 변화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적분하면 t의 범위가 a에서 b까지 그러면 복잡한 위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그렸던 예를 잠깐 들면 2라는 위치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어? 그러면 이만큼 뭐가 되는 거야? 위치 변화량에 해당되는 거야. 그죠? 두 번째 이동거리라는 것을 좀 하겠습니다. 이동거리 실제 물체가 움직인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먼저 적분을 표현해 볼게요. 적분을 표현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vt dt가 됩니다. 자, 이제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미분의 역계산에서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반대로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 이렇게 이해하면 요거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던 정적분의 의미를 이용해서 이해를 하면 요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실제 우리가 2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칠게요. 아까 여기가 뭐라고 했죠? 여기가 3이라고 했나요? 여기가 5. 그럼 실제 위치 변화량은 1이거든요. 1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임, 편한가? 근데 이동 거리는 이만큼을 다 계산해야 돼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화살표로 쓰면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 뭐라고 했죠? 작은 화살표가 dx라고 그랬습니다. dx 값이 보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양수이고
왼쪽 음수는 음수이가 되는 거니까 양수 음수를 다 계산해서 요만큼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다 썸했을 때. 근데 이동거리는 이것을 다 크기를 다 구해야 돼요. 크기를. 즉, 이게 뭐냐면 dx의 크기를 적분한 겁니다. dx 크기. dx의 크기를 구할 거고 이 자리에다가 v, 이 dt를 집어넣어서 처리하면 얘는 어차피 양수인 거니까 시간은 속도만 따로 dt를 바꿔 뽑아내면 절대값 속에 속도만 남고 dt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전체는 미소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단순히 뭐 했어요? 미소 위치 변화량을 다 크기로 다 처리해 버린 거야. 그럼 이제 요 기호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오케이. 자, 따라서 이동거리는 위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 계산하지만 이건 절대값 취해서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형태로 보면. 이해가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약간 이제 개념을 설명했고요. 그럼 실제 이런 것들의 개념은 이렇게 우리가 실제 물체가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계산 처리는 어디서 할 거냐? 실제 적분할 때는 속도를 t로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거는 속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적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속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적분을 그래프를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t고 여기가 속도야. 자, 이렇게 움직인 것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움직였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응?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응? 오른쪽으로 가다가 양수 왼쪽으로 이렇게. 응? 여기가 이제 5초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 그래프에서 의미를 보니까 y가 v 속도고 x축에서 시간에 해당되는 거니까 미소 성분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접근합니다. 여기에 dt, 여기 봐, 속도죠? vt. 그러니까 얘는 속도 그래프에서 뭐 하면 되는가? 그냥 바로 정적분하면 되는 거야. 속도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0에서 출발해서 적분을 쭉 하면 5까지 적분하면 실제 2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 이제 움직임 변화를 양수값으로 쭉 다 더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쪽으로 이제 음수값이 되는 거니까 이건 위치입니다. 위치. 속도, 이 값은 위치의 값입니다. 위치 변화량 정확히 말하면. 그럼 쭉 가다가 요쯤 왔을 때 요쯤 이건 시간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선생님 좀 수정할게요. 요 값은 아까 선생님은 이건 x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건 t인데 여기 5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요때 시간이라 할게요. t1. t1입니다. 요때 시간 t2로 할게요. 요때 시간 t0로 할게요. 0일 때 t.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요때 시간은 t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까지 왔다는 것은 적분을 쭉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적분하면 여기 5만큼 온 거고, 실제 넓이 값이 5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좀 다시 또 이쪽으로 움직이면 음수 값으로 변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적분했을 때 요 값이 이제 요 크기가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니까 2가 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따라서 0에서부터 t2까지 적분하면 5에서 2를 빼야 되는 거니까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실제 그래프에서의 적분값을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정적분값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에 반해서 이동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값을 취해서 적분하는 게 뭐였죠? 우리 기억이 납니까? 앞에서 우리 할 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뭐야 이건 정적분이죠? 근데 이게 절대값 취해서 적분하는 게 뭐였죠? 우리 활용편에서 하는 게? 물론 그래프를 절대값 취해도 되지만 이 의미는, 적분의 의미는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는 거죠. 넓이. x축과 그래프 사이 넓이. 따라서 이것을 구한다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무슨 절대값을 취해야 되지만 이 빗금쳐져 있는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이동거리를 구하는 이 전체 이제 절대값 적분에 대한 의미는 넓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프에서의 넓이 적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조금 어렵나요?
어려우면 잠깐 정적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방금 정적분의 활용, 직선 운동에서의 위치 거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적분의 생각을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 교과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수트는 직선 운동만 다룬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적학 같은 데는 이제 평면 운동을 다룰 거고요. 이때 직선 운동에서의 정리는 이제 세 가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적분으로 표현되는, 즉 정적분으로 표현되는 이 세 가지 표현을 확실하게 머리에 집어넣고 예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어떤 시각 T에서 점 P가 움직일 때 위치 변화량, 그 다음에 위치, 이 두 가지는 유사하지만 이 두 가지를 먼저 정확하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입니다. 거리. 자, 이거 1, 2번 내용하고 3번 좀 틀려요. 자, 아까 정리했어요. 위치 변화량은 요게 이제 미소 위치 변화량, VDT가 미소 위치 변화량을 적분한 겁니다. 썸한 겁니다. 따라서 위치 변화량은 뭘 한다고? 그래프에서 정적분 계산합니다. 어디서? y 꼴 VT 그래프에서. 자, 두 번째, 이번 위치 변화가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얘기할게요. 위치는 뭐가 좀 추가되냐면 요게 추가됩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위치예요. 처음 위치. 아까 설명을 했었어야 되나? 아까 이런 설명이 있었죠. 원점이 여기인데 2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실제 위치의 위치가 여기가 5고 아까 3이었었는데 위치 변화량은 요만큼이지만 실제 위치는 어디야? 3이죠? 그러려면 뭐야 돼? 0에서 2, 요게 처음 위치입니다. 요게 처음 위치. x0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제로 그러면 처음이란 뜻이야. 그래서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계산해야 돼. 그래서 처음 위치에다가 요게 뭐예요? 똑같으니까. 그죠? 위치 변화량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 그러면 단순하게 미소 위치 변화량을 정적분하면 되지만 그냥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 처음 위치를 정확하게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두 번째, 이동 거리였습니다. 이동 거리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아까 이동 거리는 절대값 VTDT입니다. 이게 뭐였죠? 미소 이동 거리였었죠? 미소 이동 거리를 적분했습니다. 어쨌든 그래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래프에서는 넓이, 그래프에서는 VT 그래프에서는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넓이 적분입니다. 그래서 위치 변화량 다시 한번 뭐죠? 속도 그래프에서 정적분, 이동 거리는 넓이 적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줄 테니까 여기서 위치 변화량, 이동 거리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요. 이때 시각 t0에서 즉 0초에서 위치가 5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처음 위치죠? x0가 5입니다. 그리고 시각 t에서 속도의 그래프를 이처럼 줬습니다.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가 음수됐다가 양수됐다가 음수가 됐다가 양수가 됐다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야.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차례대로 3, 4, 20 넓이입니다. 정적분 값이 아니라 넓이 값을 3개를 주고서 1번 t 이퀄 0서부터 c까지 위치 변화량을 한번 구해봐. 2번 경관 이동 거리를 구해봐. 세 번째 정확한 위치를 t 이퀄 a일 때, b일 때, c일 때를 한번 찾아봐. 자, 이걸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걸 연습하면서 다시 한번 그냥 문제만 풀지 마시고 이 내용을 잘 상기해 가면서 연습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위치 변화량입니다. 위치 변화량은 그래프에서 무슨 의미라고요? 그죠? 아까 정적분이라고 했어요. 정적분. 정적분인 거니까 0에서부터 C까지 정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3으로 봐야 되고 여기는 플러스 4, 여기는 마이너스 20인 거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20 이걸 처리하면 되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19이죠. 아, 왼쪽으로 위치가 19만큼 이동했구나 이런 뜻이고, 두 번째 0에서 C까지 경관 거리를 구했으니까 이건 뭐야? 넓이 적분이죠. 넓이.
그러니까 넓이 적분인 거니까 다 플러스로 다 계산해야 돼. 3 더하기 4 더하기 20 이렇게 처리해야죠. 계산하면 27. 세 번째, t 이꼴 a일 때, b일 때, c일 때 정확한 위치를 구하라 했어요. 3번. 첫 번째, t 이꼴 a일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보통 x, 여기다가 a 이렇게 조그맣게. 그럼 이거 뭐가 돼? 위치 변화,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라니까 x0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처리해야 돼. 위치 변화량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 그래프에서 정적분입니다. 따라서 얘 값을 아까 뭐라 줬죠? 5였었죠? 그래서 5,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렇지. 두 번째, x 이꼴 b일 때입니다. x 이꼴 b일 때, 이때까지의 위치를 찾으라고 했어요. 따라 처음 위치 역시 5에다가 그 다음 더하기 위치 변화량, 그래서 정적분 값을 처리하면 돼.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건 플러스 4. 즉, 마이너스 3 더하기 4. 그죠? 얼마? 6이죠? 세 번째, C점에서 위치입니다. C점에서 위치는 역시 처음 위치 5에다가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 1번에서 구한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19. 정적분 값을 다 처리해주면 될 거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14가 되죠? 그죠? 자, 아직 계산했는데 이 의미를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 운동이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수직선으로 쳐놓고 원점이 여기야. 출발은 5. 요 점에서 했대. 그때 요 점에서 출발해서 처음엔 마이너스 3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3만큼. 두 번째는 플러스 4만큼 간 거야. 여기를 기준해서 플러스 4만큼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20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20만큼. 이만큼. 그때 여기가 최종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럼 따라서 최종 위치는 여기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죠. 마이너스 14. 이렇게 우리가 실제 계산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그래프도 정확하게 실제 물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위치, 이동 거리, 위치 변화량. 이것을 정적분으로 우리가 다루는 것을 이해하셨나요?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와 다른 점은 이제 그래프를 주지 않고 속도에 관한 함수가 이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위치 변화량, 이동 거리 이런 것들을 기본 풀어보고 약간의 사고형 문제를 한번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해 보세요. 도전! 자, 일단 하기 전에 먼저 앞에서 했던 개념을 잠깐 잡읍시다. 자, 속도 함수가 주었을 때 위치의 개념은 뭐였죠? 아까 정적분이었습니다. 정적분 이용합니다. 위치 변화량도 역시 정적분이었습니다. 단 순수한 정적분은 위치 변화량이고 위치는 처음 위치를 더해줘야 돼. 세 번째, 움직인 거리는 뭐였죠? 그죠? 그래프에서 넓이를 계산하는 넓이를 우리 관찰하거나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일단 1, 2, 3번 기본적인 것만 먼저 잠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따라서 1번하고 2번은 그냥 순수하게 정적분인 거니까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습니다. 즉 양수값이 나오든 음수값이 나오든 뭐 상관없이 그냥 정적분 하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위치, 요거는 x라고 할게요. x는 인테그랄, 위치인 거는 처음 위치 잡아야겠네요. 처음 위치 빨리 찾아봅시다. 처음 위치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자, 두 구간 잠깐 잡고요. vt, dt 정적분입니다. 자, 처음 위치가 뭔가를 쭉 봤어요? 좌표가 4인 점에서 출발했다고 했어요. 요게 뭐죠? 처음 위치죠? x0. 자, 따라서 요게 x0. 4. 속도가 t제곱 빼기 2t입니다. 얘를 적분해야 되고, 시각 t에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출발의 의미, 즉, 여기서 뭘로 해야 되나? 출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0에서 우리가 시작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t의 범위는 0. 그 다음에
t까지, 시각 t에서 위치까지니까 어디까지 접근해야 돼요? 그렇죠? t까지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하면 쉽습니다. 접근 내용이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쓰는 거니까. 자, 따라서 이거 처리하면 4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t제곱 빼기 2t dt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거 접근하면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t제곱 구간 처리는 0에서 t까지 했더니 그대로 뭐 0 집어넣으면 0 되고 t는 집어넣으면 변화가 없죠. 따라서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t제곱 플러스 4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3차 함수죠. 계산 결과가 뭐야 결국 아까 마치 무슨 미분의 역계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차 접근했더니 3차 이런 식으로. 네, 뭐 그건 잊어버리십시다. 두 번째 0에서 3초까지 전피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 했어요. 위치 변화는 뭐야? 지금 우리 계산한 것 중에서 이게 위치 변화량이죠. 순선 정적분 파트만 그때 구체적으로 0에서부터 t가 3까지 했으니까 0에서부터 3이 되니까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3만 대입해서 계산하면 두 번째 계산 과정에 해당될 거예요. 자, 따라서 두 번째 계산 과정을 마무리하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t제곱 빼기 2t dt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계산 결과물은 이거 똑같죠? 따라서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t제곱 하고 구간은 0에서 3까지인 거고 3과 0을 넣어서 빼면은 5매 똑같네. 여기 파트하고 여기 똑같죠? 3집어넣으면 0 얘도 0이 됩니다. 0이 됐다는 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두 번째 문제 좀 적용합시다. 3초까지요.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과 4번 다 이동거리를 구하는 건데 3번과 4번 이동거리를 구하는 것은 뭐였어요? 아까 그래프에서 넓이 구하는 거였죠? 넓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접근하면 되나요? 안 되지. 넓이 구하려면 x축 위아래를 다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어느 정도 좀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거는 그래프 필요 없죠? 자, 속도 그래프를 그립시다. 속도 그래프가 2차 함수예요. 0하고 2 지나네요. 0하고 2를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Y축이 속도, X축이 시간. 자, 그럴 때 0에서부터 3까지, 0에서 출발해서 3까지 이동 거리를 구했으니까 여기 3이라면 이 넓이를 다 구해야 되는 상황. 자, 따라서 3번 이동 거리 S라고 표현하면 인테그랄, 일단 식을 먼저 쓸게요. 0에서 3까지 절대값 VT dt. 절대값을 벗긴다는 것은 이 기호 의미가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실제 인테그랄 0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t제곱 빼기 2t dt 플러스 이쪽은 양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야죠. 양수 만들려면 2에서 3초까지는 그대로 적분. 자, 요거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다 계산해야 되고,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 넓이 구하는 거니까 2차 함수 적분 공식 쓸 수 있죠? 6분의 최고차항 계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한 다음에 절대값 계산하면 요것만 6분의 8인 거니까 3분의 4가 나오겠네. 자, 따라서 요 넓이가 3분의 4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 요거 적분. 요거는 이제 그대로 적분해야 됩니다. 따라서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t제곱을 적분해서 부정적분해서 구간 처리 2에서 3까지. 자, 요거 하면은 요 3 대입하면 약분해서 9 마이너스 9 0이죠. 2 대입하면 3분의 8 빼기 4. 근데 아까 계산한 거야. 아까 2번에서 3초까지 어떻게 해서 아까 정적분하면 0 나왔었잖아요. 그죠? 2에서. 그래서 요것만 0이 되고 요것만 처리하면 3분의 3, 4, 12 빼니까 마이너스
4네? 오케이. 왜 마이너스 나오네? 요게 음수니까, 그죠?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3분의 4가 나왔어요. 따라서, 여기 값이 뭐라는 얘기예요? 3분의 4라는 뜻입니다. 넓이 자체가. 그냥 똑같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할 수 있지? 2번 내용. 0에서 3초까지 위치 변화라. 정적분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 0. 이렇게 됐던 거야. 자, 어쨌든 그냥 정적분과 넓이 적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해결했고요. 2번, 두 개 더하면 3분의 8입니다. 4번이 중요해. 자, 점 P가 출발해서 멈출 때까지 이동 거리를 구하래. 어쨌든 거리를 구하는데 전제 조건은 멈출 때까지야. 자, 이것을 용어로 해석해야 됩니다. 멈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멈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지. 속도가 0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동 거리를 구할 텐데 속도가 0일 때 시간을 구하면 돼. 그지? 어차피 이동 거리니까 넓이 적분해야 돼요. 그래서 4번. 어차피 이동 거리를 인테그랄 0이 출발해서 0에서 t까지야. 속도 vt, dt를 계산해야 돼. 절대값. 그래프를 그래서 넓이 구하면 되는데 이걸 찾으라는 얘기야. 어떻게? 속도 이끌 0을 이용해서. 그러면 요거에서 0일 때인 거니까 요거는 t가 0하고 1대 0이죠. 그러니까 언제라니까 여기야. 이란 얘기죠. 0에서 2까지 넓이를 적분하세요. 이런 뜻이 된 거야. 요거죠, 요거. 얼마요? 3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짠! 자, 이번에는 두 물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풀어봅시다. 자, 도전 한번 해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한 물체가 아니라 두 물체죠. 두 점 PQ가 있습니다.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습니다. 원점 출발. 자, 처음 위치 준 거지? x0가 0이란 뜻이야. 그때 두 점 PQ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1, v2 2차 함수, 1차 함수로 줬습니다. 자, 일단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원점을 출발한 후 다시 점 P와 점 Q가 만나는 시각을 구하겠습니다. 자, 만나는 시각. 자, 용어 해석을 좀 해야 돼요. 만난다. 위치 거리 중에 어떤 걸 의미할까? 또는 속도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봐요. 만난다. 뭐죠? 만난다. 예를 들어서 P는 이렇게 움직이고 Q는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와서 만난다. 만난다. 그죠? 위치가 같다는 겁니다. 즉 1번의 해석은 점 P의 위치하고 위치는 X로 쓰겠습니다. XP 점 P의 위치하고 XQ 점 Q의 위치가 같을 때 그때의 시간을 구하세요. 1번은 위치 문제였습니다. 위치가 같다. 자, 두 번째, 점 P와 점 Q가 다시 만날 때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 즉 거리의 문제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의 시간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은 위치 문제, 2번은 거리 문제. 자, 1번. 두 점의 위치가 같다는 것을 식을 만들어서 t 값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따라서 1번은 xp, 점 P 위치와 xq, 점 Q의 위치와 같은 방정식을 풀면 될 거야. 자, 따라서 위치니까 처음 위치 뭐였죠? 원점 출발하는 거니까 0. 처음 위치에다가 더하기 정적분 0에서 t까지 위치 변화량 v1t dt equal 이것도 처음 위치 얼마야? 0 플러스 위치 변화량 정적분 여기서 t까지 v2t dt.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v1 2차식 3t제곱 빼기 6t 플러스 2를 대입해서 적분 v2t 10-6t를 대입해서 적분. 자, 그랬더니 야,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거 t세제곱 빼기 3t제곱 플러스 2t 이퀄 요거는 10t 빼기 3t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정리해 보니까 t세제곱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t 2차함은 없어지고, 빼기 8t. 꼴빵.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t 값을 구하면 되죠. 따라서, t제곱 빼기 8 이꼴 빵인 거니까, t 값은 0이 되는 경우는 안 나오죠. 처음인 순간인 거니까. 따라서 여기가 0인 t의 양수값. t 값은 뭐가 돼요? 루트 8. 즉, 2루트.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잘 봤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진 용어를 정확하게 속도인지 위치인지 거리인지만 판단하면 쉽습니다. 자, 2번이 중요한데요. 2번, 점 P와 점 Q가 다시 만날 때까지의 두 점 사이 거리의 최대를 구하라 했어요. 일단 거리의 최대가 어떻게, 두 점 사이 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취급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두 점 사이 거리는 예를 들어서 P가 움직인 거리, P의 거리, 그 다음 Q가 움직인 거리, Q의 거리, 그것의 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접근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P가 이렇게 움직였어. 출발해서 Q도 출발시켜 움직였어. 거리 차라는 것은 요 차이를 말하는 거죠. 요 차이. 이거 뭐에서 차이예요? 보니까 거리의 차가 아니라, 그렇지, 위치의 차이입니다. 위치, 즉 P의 위치, 두 물체의 위치 차이입니다. 위치 차의 크기입니다. 크기. 예를 들어서 P가 이쪽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P가 이쪽에 있고 Q가 이쪽에 있더라면 P의 위치에서 Q의 위치를 뺄 수도 있고 Q의 위치에서도 P의 위치를 뺄 수 있는데, 어쨌든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치 차의 크기가 되는 거야. 자, 이것을 우리가 수학의 언어, 수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XP 빼기 XQ, 위치차의 크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거리차가 아니라 위치차라는 것.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조심하세요. 위치차의 크기, 얘를 Y로 놓고 얘 최대를 구하라는 거야. 자, 최대 최소값이니까 무슨 기법을 쓰면 돼요? 그죠? 요 값이 딱 값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요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전체 Y의 최대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 우리 요 계산, 위치 차의 계산은 일단 1번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다. 왜냐? 얘를 이쪽 이항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얘를 이쪽 이항하면 돼요. 따라서 요 계산은 결국은 얘를 이항한 것에 대한 계산. 없애고 빼기 이꼴 0. 그러면 계산 결과는 요랑 같겠죠? 자, 그래서 결국 얘가 요 XP 빼기 XQ의 결과물인 거니까 이건 같은 계산이라 생략하고, 요 계산을, 요 식을 Y로 놓고 요것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절대값의 그래프. 3차 함수죠? 따라 3차 함수인 거니까 일단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 t를 묶으면 t제곱 빼기 8이에요. 그죠? 따라서 0 지나고 뿔마 루트 1을 지난 3차 함수인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t, 이게 전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거니까 절대값은 어때요? 지금 여기를 꺾고 올리면 되죠? 이렇게. 여기 절대값이야. 그죠? 따라서 이 절대값을 취했을 때 최대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t가 음수인 경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건 관심이 없어요. 이건. 따라서 최대는 어디만? 여기를 최대로 봐야 돼. 여기가 최대구나. 따라서 최대인 순간은, 즉 이때 t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뭐야? 이 3차 함수의 극소값을 양수로 만든 걸 찾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미분해서 이 미분값이 0인 그 t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미분하면 3t 제곱 빼기 8이 되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이게 0인 순간을 찾았더니 t의 양수값은 루트 3분의 8이 될 겁니다. 그죠?
3분의 8.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루트 3분의 2루트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유리화 시키면 3분의 2루트 6. 그죠? 따라서 요 점이 뭐가 된다는 거? 3분의 1루트 6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 식에다가 t값에다가 3분의 2루트 6을 대입한 값을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두 물체 운동 파트에서 위치와 관련된 문제하고 그 다음 거리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두 점이 맞는다 해석하면 위치에 왔다. 그래서 위치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고, 특히 요거 두 점 사이 거리는 두 물체의 거리의 차이를 계산하면 안 되고, 그죠? 두 물체의 거리 차이를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요 값을 구할 수 없죠? 위치 차이 크기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잘 유심히 있게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꼭 접해 봐야 될 필수 예제는 이제 그래프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그래프에서 미분을 물어보는지 적분을 물어보는지, 적분도 정적분을 물어보는지 정적분의 넓이 적분을 물어보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포인트니까 그냥 답만 구하지 말고 이것을 해결할 때 어떤 걸 관찰한지를 잘 체크하면서 문제 풀기 바랍니다. 문제 도전하기 전에 자, 먼저 물체 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X축이 t, Y축이 속도가 주어졌을 때 이때 이 그래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가장 필수 정보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속도, 얘를 어떻게 관찰해야 될지. 두 번째, 속력, 얘를 어떻게 관찰해야 될지. 세 번째, 가속도, 얘를 어떻게 관찰해야 될지. 네 번째, 위치, 얘를 어떻게 관찰해야 될지. 다섯 번째, 이동 거리를 어떻게 관찰해야 될지 한번 정리합시다. 미분편에서는 우리가 보통 3번까지를 주로 하고요. 4번과 5번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했었는데 이제 이게 제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1, 2, 3번은 미분편에서 했습니다. 자, 먼저 속도는 뭘 관찰하죠? 속도? y 값이 속도니까 그냥 y 좌표를 관찰하면 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다 관찰해야 되죠. 두 번째, 속력은 속도의 크기니까 y 좌표의 크기를 관찰하면 돼. 세 번째, 가속도는 뭐야? 속도를 미분해서 관찰해야 되는 거니까 미분, 즉 접선의 기울기를 관찰해야 돼.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 접근해서 새로 배운 거죠? 위치는 뭘 관찰해야 되죠? 그렇지. 방금 했으니까 정적분을 관찰해야 됩니다. 즉,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vt, dt 이걸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거리는 뭡니까? 그렇지, 넓이를 관찰해야 됩니다. x축 사이의 넓이, 즉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절대값 vt, dt. 그래서 이 기호의 의미와 그래프상에서의 의미를 잘 연결시켜서 머릿속에 딱 체크하고서 그것을 확인하러 문제를 푸세요. 본 강의에 있는 예제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냥 물리적으로 과학에서 배웠던 그 상식으로 풀지 마시고 수학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접근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 도전! 자, 그럼 같이 봅시다. 자, 1번.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출 때가 있었다. 자, 멈출 때가 있었다. 자, 방금 했지만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위치, 거리, 이것을 이용해서 해석합시다. 멈췄다, 움직이지 않는다. 뭐죠? 그죠? 속도가 0인 순간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0에서 1초 사이에 속도가 0인 순간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출발을 의미하는 거니까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멈췄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땡. 참고로 그럼 이런 점은 멈춘 겁니까? 속도가 빵인데? 안 됩니다. 속도가 빵인데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 순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지, 멈췄다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속도가 0인 건 맞지만 무조건 속도가 0이라고 멈추는 건 아니니까. 자, 2번.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다. 움직이는 방향을 바꿨다. 자, 움직이는 방향, 움직이다. 자, 이게 뭐죠? 용어가 속도죠. 속도, 움직임. 속도는 빠르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빠르게 아니라 뭐야? 움직임을 표현하는 값입니다. 자, 근데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의미했으니까 이 전체는 뭐야? 속도, 방향, 즉 속도의 부호를 관찰하면 되죠. 자, 그럼 속도 부호가 4번 바뀌었는지 보면 돼. 자, 한 번, 두 번. 아, 2번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3번.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4초 후 원점에 있었다. 자, 원점에 있었다. 이거 해석합시다. 원점에 있었다. 있었다. 뭐죠? 그죠? 위치죠, 위치. 위치가 얼마다? 처음 위치와 같다.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뭔지 봐야 돼. 쭉 보는 거. 그지? 원점 출발이라고 했으니까. 처음 위치가 얼마야? 0이죠? x제로. 처음 위치가 0입니다. 따라서 처음 위치 값이 0인 점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관찰할 때. 자, 그러니까 4초 후 원점에 있었던 것은 뭘로 관찰해야 돼? 위치니까. 그지? 정적분을 관찰해야 돼. 그러니까 정적분은 넓이를 관찰하되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를 관찰해야 되니까. 자, 0에서 출발해서 계속 정적분 하다 보면 증가하다가 음수값이 추가되다가 4초인 순간 넓이가 두 개 같으니까 정적분이 4초인 순간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죠? 4초 원점에 있었다. 그렇구나. 맞지? 맞습니다. 위치가 제로임을 정적분을 통해서 관찰했어요. 자, 4번.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6초 후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었다. 멀리 있었다. 자, 이것도 무엇을 관찰해야 되나? 멀리 있었다. 위치예요? 거리예요? 속도예요? 그죠? 위치입니다. 위치. 위치가 가장 크다. 위치가 가장 최대를 말한다. 를 관찰하면 돼. 그러니까 정적분이 최대입을 그래프에서 관찰하면 되는 거야. 자, 6초일 때까지 위치값이 최대인지를 확인합시다. 자, 정적분 값이 증가하다가 감소값 하다가 여기 순간 0이 돼버렸어요. 다시 또 뭐가 돼? 증가하겠죠. 최대는 아니죠. 어디가 최대야? 7초까지 가야 최대인 거니까 요거는 6초가 틀렸습니다. 자, 5번. 전피가 출발하고 나서 7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는 6이다. 자, 거리를 관찰해야 돼. 거리는 뭘 관찰해야 되지? 그렇지?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관찰해야 됩니다. 넓이. 왜? 정적분의 표현은 절대값 VT, DT인 거니까. 넓이를 관찰해야 돼. 기호하고 연결해서 잘 숙지하세요.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건 적분할 필요 없이 이건 다 삼각형, 사각형 이루어져 있으니까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0에서 2초까지 삼각형 넓이를 구했더니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죠? 따라서 이거 2이고 여기도 2이고 여기는 삼각형 두 개로 사다리꼴 해도 되지만 삼각형 두 개 넓이가 2이고 가운데 있는 이 사각형 넓이를 따로 구할게요. 사각형 넓이도 가로 1, 세로 2인 거니까 2죠? 따라서 2, 2, 이것도 2, 2, 2, 2, 2, 4, 8, 8. 넓이 값의 총합은 8입니다. 그러니까 6, 안 되죠? 8입니다. 그래서 5번도 안 돼. 자, 지금 간단한 그래프에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가 지금 간단한 예제를 풀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금 그냥 어떤 과학적 상식으로 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미분을 관찰하는지, y값을 관찰하는지, 그다음에 적분값을 어떻게 관찰하는지 이런 데 포인트를 맞춰서 정확하게 문제를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